네, 시즌마다 현명하게 돈 모으고 불려가는 법 저희 시즌머니에서 함께 만들어 보시죠. 오늘은 이건희 주식투자 이건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즌머니 룰부터 한번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시즌머니는 총 1,000만 원의 예수금으로 종목당 20%씩 분산 투자하고요. 시총 1,000억 원 이상의 종목만 최대 5개까지 편입이 가능합니다. 방송일 다음 거래일 시초가에 매수되며 목표가 손절가에 도달한다면 당일에 편출되고 목표가는 월 3회 변경이 허용된다는 점 시청에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대표님 종목 중에 오늘 꿈틀거리는 게 있어서 빨리 여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현대건설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까 해요. 네. 원전 모멘텀 이제 다시 출발일까요? 일단은 지난번 하락했을 때가 어떻게 좀 주워놓은 거잖아요. 네. 네.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가장 큰 핵심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섹터들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현대건설이 사실상 대장이었어요. 원래는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으로 치고 나가고 그 이하로 이제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관련주들이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오늘 현대건설이 대장주로 치고 나갔다라는 부분은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를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굉장히 큰 매력적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살펴보니까 오늘 호재가 좀 쏟아졌어요. 뭐 기존의 원전도 갖고 있고 건설도 갖고 있고 다양한 이런 사업 내용도 갖고 있지만 이제는 철강 플랜트 쪽으로 사업 영역을 좀 확장을 시켰잖아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에너지라든가 이런 관련 이러한 핵심 분야들이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이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큰 이러한 기회가 열릴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현대건설은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그쪽 계속 얘기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80%까지 합의가 됐고 뭐 20%의 가장 큰 진통이 있을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이슈적인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이미 지금 원조 살펴보니까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 기업 에네르고 아톰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요 우크라이나 원전 국영 기업이 웨스팅하우스랑 홀텍이랑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2050년도까지 SMR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 기업과 협약을 맺은 웨스팅하우스랑 뭐 홀텍 같은 경우는 뭡니까? 현대건설의 핵심 파트너사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대건설이 원전주도 원전주지만 천조의 가장 큰 핵심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서 새로운 이러한 에너지 관련 인프라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업으로 수혜를 꼽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차트를 한번 봐야겠죠. 그래도 네. 사실은 많이 빠졌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다른 이러한 어떻게 보면 핵심 2차 전지라든가 오늘 크게 반등 나온 섹터들을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20% 30%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용도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이제 B2 어떻게 보면 빚을 져가지고 들어오는 매물들 다 털어내고 계속해서 시장에서 공포를 부여한 다음에 물량 흡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을 보시면 시장에서 은근히 좀 많이 안 빼고 좀 강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버티는 모습이 있었고 그 와중에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장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 예상이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목표가 도달이 아마 이번 주 내로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라면 목표가에 좀 도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은 오늘 원전 모멘텀도 있긴 했지만 사실 재건 모멘텀도 있고 여러 정말 가진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목표가 68,000원은 이번 주 내에도 좀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는 전략 주셨네요. 이젠 두 번째 종목으로 NRB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재건 관련 모멘텀에 그래도 꾸준히 좀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익률 좀 차곡차곡 쌓아주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갈 수 있겠죠? 저는 아침에 오늘 약간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주식을 제대로 못 봤는데 아침에 NRB가 이 상승장이 빠지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밑꼬리가 달리면서 올라왔더라고요. 아직까지 거래대금이 붙지 않는 상태에서 밑꼬리를 달리고 올라간다는 것은 뭐 바닥권에서 계속 물량을 흡수하는 과정이라 볼 수가 있겠죠. NRB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재료로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건설 주택 과정에서 좀 지어지면서 핵심 지금 모듈러 주택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앞서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아직 부각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일론 머스크도 모듈러 주택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이동식 주택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많은 이러한 세계적인 투자가들이 주목을 하는 분야에는 언젠간 한 번쯤 테마가 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닥권에서 우크라이나의 재건으로 묶인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아까는 조금 전에 우크라이나가 재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인프라를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상 가장 핵심은 건설이잖아요. 건물이 다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기존에 이미 오래된 건물들 어떻게 보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새로운 공법이 도입이 되고 새로운 스마트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러한 테스트를 부여할 수 있는 무대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듈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런 대형 건설사들이 모듈러 주택을 지은 사례를 보니까 규제 때문이기도 부분도 있겠지만 10층 초중반 이게 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NRB를 초록창에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 이상 가능한가요? 대놓고 써놨습니다. 22층 모듈러 주택 가능이라고 네. 핵심적으로 초록창에 검색을 하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그 모듈러 시장에서 고층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NRB 같은 경우는 기업 그 내용을 보시면 다 써놨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부품을 공급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마감까지 논스톱 종합적으로 모듈러 주택을 완공할 수 있는 그런 시공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많은 이런 대기업들이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망한 기업들을 좀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차트 한번 살펴볼게요. 네. 보호매수 물량이 가장 걸리잖아요.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1개월, 3개월, 6개월 거쳐 나올 텐데 빠진 만큼은 빠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주가를 계속해서 뺄 거였으면 이 구간에서 이탈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내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앞서 신규 상장주들을 보시면 올라갈 때는 폭발적으로 올라갔잖아요. 또 반대로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은 정말 하염없이 끊임없이 내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잘된 부분은 첫날에 출회될 물량이 충분히 나왔다라 보고 있고 하락 이후에 시장 상황이 올라가건 하락하건 상관없이 견고하게 계속해서 박스권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분할로 이제 모아갈 수 있는 저는 기회라 충분히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의 분위기 자체가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는 테마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충분히 물량을 모아갈 만한 그러한 매력적인 재료로 가지고 있는 포트라 보고 있어요. 앞서 3일 동안 계속해서 보시면 거래량이 일전 유통 물량 대비해서는 크게 동반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뺐다가 모았다가 이런 패턴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도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단기적으로 한번 슈팅이 빵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거래대금 조금만 붙으면 슈팅이 나올 수 있고 그 위로는 상방 구간이 많이 어떻게 보면 비어있기 때문에 지금 재료도 있고 시장도 어떻게 반등을 하고 있고 테마도 어떻게 하면 잘 붙으면 좀 기대할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듈러 주택 시장에서 이 현대건설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 20층 이상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기술적 자리로 봤을 때도 시장 변동에 상관없이 박스권을 잘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엿보인다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변화한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해주신 현대건설과 NRB가 수익률을 내면서 한화비전과 실리콘투의 갭을 메워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손실률도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 시청에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시장을 좀 살펴보니까 2차 전지가 확실히 올라오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대표님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2차 전지요. 역시 네. 후성 갖고 왔고요. 후성을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외국인 기관 전반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조금 약간 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시간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어떻게 보면 유로화 같은 경우도 상승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어떻게 전반적으로 모든 이러한 통화들이 그 안정감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환율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이런 이미지가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불안감 작용하는데 그 안에서 그나마 어떠한 상황이 나오는 간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나마 원자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중국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리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굉장히 무서운 나라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중국이 앞서서 계속해서 쥐고 흔들었던 이런 분야들 다 살펴보시면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모두가 2020년 초반에 그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에 집중을 할 때 중국은 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금값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도 실제로 중국이 점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리튬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리튬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그 2000년대가 좋으면서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중국이 갑자기 리튬 공급망에 관한 부분은 조금 조정이 들어간다 소식이 나오면서 리튬값이 오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다 빠지다 보니까 주목을 못 받았는데 지금 또 중국의 이러한 리튬에 관한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크게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리튬 대표적인 기업이 간펑 리튬이잖아요. 네. 내년 수요가 한 30% 정도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동 어떻게 보면 뭐 ESS도 있고 뭐 전기차 시장이 조금 어떻게 보면 불안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이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리튬 수요가 굉장히 단단하다는 것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후성을 갖고 왔고요. 후성을 갖고 온 이유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에코프로가 대장이잖아요. 대장주를 네. 잡을까? 아니면은 엔캠, 최근 엔캠 분위기 정말 안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 에코프렘, 세비캠 그리고 이어서 또 크게 오른 게 엔캠이거든요. 그런데 전해질 원료 관련해가지고 리튬염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 후성이기 때문에 후성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리튬 가격이 상승하고 있을 때 진짜 크게 오른 게 리튬염이더라고요. 지난달 말만 하더라도 한 톤당 1.2만 불이었거든요. 지금 2만 불 거의 육박했습니다. 탄산 리튬보다 어떻게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부분이 리튬염이고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후성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차트상으로도 빠질 만큼 빠졌고 오늘 다른 섹터들이 크게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라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10,000원을 찍었잖아요. 네. 뭐 2차전지 섹터들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뭐 에코프로라든가 미래나우테, 뭐 엔케맥 이렇게 굉장히 크게 올라갔는데 이 주식들이 내일 상승분은 다소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후성 같은 경우는 항상 그동안 어땠냐면 이러한 대장주들이 크게 치고 나가고 수급이 확 몰렸을 때 조용히 있다가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거기에 다 물량을 매수하고 물려있거나 잠겨있잖아요. 그때 조용히 이렇게 치고 올리는 특성이 있거든요. 항상 후성의 시장에서. 지금이 딱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점 찍고 주가를 좀 빼놨죠. 네. 쌍목 찍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에서 30%가량 뺐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주가 대비해가지고는 못해도 35%, 40%가량 올라가야 원금 회복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5% 반등을 했어요. 근데 시장 분위기에서 가장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2차 전지라고 나왔고 그 2차 전지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올라갔던 주식들은 내일 상승폭이 조금 둔할 수도 있고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치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후성 같은 경우는 리튬염을 국내에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일 또는 글피에 거쳐가지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좀 가장 높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자리가 기술적 반등 사이클 진입 구간 같아요. 빠질 만큼 충분히 빠졌고 네. 빠지더라도 이 구간 이하로 물량을 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매력 있게 지켜볼 만한 자리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는 8,500원 정도 지금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최초로 시장이 하락하면서 같이 하락할 때 그 물량을 뚫을 수 있는지 그걸 좀 1차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손절가는 그 이하로 한 7,000원 정도 요 구간 최초로 시세를 분출했었던 요 부근을 좀 손절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엔캠이나 에코프로 대비 모멘텀은 가지고 있지만 덜 오른 후성을 시즌머니 종목으로 좀 편입하겠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키포인트로는 전해질 원료인 리튬염을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 상승 이후 좀 상승분을 반납하긴 했지만 전고점에서 조금 내려온 8,500원까지는 목표가로 잡아볼 만하다라고 이야기 주셨고요. 손절가는 7,000원으로 잡아주셨다는 점 시청에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야간투자본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